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손해평가사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아주 반갑게 인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상법의 보험편 과목을 이제 담당하게 된 이종학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손해평가사 과목에서 1차 과목 중에 이 상법 보험편이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수월한 과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고 많이 또 이제 뭐 새로운 용어들 만나서 힘드실 수 있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좀 더 즐겁고 재미난 사례들 같은 거 많이 또 이렇게 예시 들면서 이제 조금은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저하고 이제 이 과목 한번 잘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서로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서로 낯선 상황에서 지금 첫 강의를 대면하게 될 텐데 이제 마음을 좀 열어놓고 이제 보다 보면 이해도도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공부에 필요한 부분들도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한번 내가 지켜봐야지 이런 자세로 보게 되면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귀에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저를 좀 잘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과목과 관련해서는 이 상법 보험편이 다른 과목보다 뭐 약간 좀 수월할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만큼 또 시간 투자도 좀 적게 소비하면서 준비하셔야 될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 만큼 또 강의를 더 집중해서 한번 제대로 듣겠다 이렇게 마음을 또 먹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수험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방향으로 잘 잡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뭐 이제 과목과 관련된 더 상세한 얘기 그리고 우리 커리큘럼 관련된 것은 오리엔테이션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강의 시간도 별로 길지도 않은데 이제 이거 빠르게 좀 이제 본론으로 진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한 강의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이제 1차 기본이론 1강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요. 자, 이제 챕터 1 그래가지고 이제 총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과연 이 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보험의 많은 종류들에서도 어떤 이 내용들에 접근해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살펴보시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론에서 오늘 이제 맨 앞부분 같이 이제 보실 때 제일 먼저 이제 딱 여기 이렇게 우리 눈앞에 실현된 단어가 바로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위험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뭐 내인 오래된 보험이 뭐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사회보험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사회보험을 떠나서라도 각자가 다 보험 한두 개 정도는 가입을 하게 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많이 다가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인간은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난 것도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났다라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미래에 대해서 막 많이 예측해보고 싶기도 하고, 내 삶이 어떻게 채워질지 되게 궁금하지만, 막상 또 이제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은 뜻밖의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에게 어떤 커다란 뭐 신체적인 것이 됐건 재산상의 문제가 됐건 이제 큰 충격 같은 것들이 전달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의 일상이 무너질 것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진 금융 상품의 한 종류가 바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위험이란 말을 쓰는데 위험에는 리스크라는 말이 있고요.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데인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단 거, 이렇게 데인저, 데인저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 리스크와 데인저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금융에서는 보통 리스크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해도 뭐 이제 걱정이 되지만은 아니면은 이게 있잖아요. 나한테 어떤 기회, 수익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크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같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뭘 한번 걸어보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금융투자에서는 리스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금융투자 중에서도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도 이 보험제도다라고 하면은 이게 위험하기만 한 거. 데인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온리 손해만 있는 경우거든요. 여기서는 뭐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험한 상황만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손해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의 성격이 어떤지 이걸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요. 이 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전제로 성립이 됩니다. 위험한 일이 없다면, 미래 불확실성이 없다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은 이렇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보험자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자, 보험에 이제 수익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계약자가 있는데 계약자가 이꼬르 수익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자와 수익자가 서로 또 이제 구분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피보험자가 또 별도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자, 보험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것이 나를 상대로 해서 나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계약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보험료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보험료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게 이제 피보험자입니다. 이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가 이제 벌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수익자가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이 세 가지 주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그냥 보험자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보험회사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예, 금융회사 중에 한 종류인 보험회사를 딱 이제 반대편에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주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이제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구조를 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험료 납부라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료 납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보험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피치 못할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요게 이제 요 위험이라고 하는 거, 피보험자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예, 그럴 때를 이제 전제하고 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자가 뭐 하려고 보험료를 평소에 납부를 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험은 위험을 전제로 성립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사고나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가능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 그랬는데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보험회사는요.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보험회사는
이 보험료를 뭐 얼마씩 받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험에 대비해 주면서 그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을 또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들어보신 분들도 다 이걸 이해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뭐 이제 이게 이제 월납하는 경우들이 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액수에 대비해서 내가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다달이 납부하는 거, 물론 뭐 일시납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전기납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주기를 따져봤을 때는 월납이 많은데 그 월납을 하는 액수에 대비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은 매우 크더라. 그럼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보험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여기가 대체로 우리가 이제 사형 보험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간 보험회사들이 많이 여기에 이제 개입되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도대체 이 구조를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 여기서 대수는 별다른 말이 아니고요. 큰 대자에다가 숫자 할 때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수는 큰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수다. 이게 이 큰 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어떤 개인에게는요. 어떤 사고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뭐 아니면 도의 경향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교통사고다라고 했을 때에도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도 있지만 안 당할 확률도 있고 그래서 개인이 평생 동안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당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사고를 한번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나한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 큰 수로 확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통계적 접근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말이죠. 1년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몇 %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치는 사람은 몇 %가 되고 이런 것들의 통계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은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접근이지만 이거를 갖다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모아놓고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게 되면 그러면 이 통계가 좀 잡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험 계약자, 가입자를 몇 명이나 우리가 보유하면 그 안에서 요 확률에 따라 가지고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 계리적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계산을 해가지고 보험 상품을 시중에 내놓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막 따져보게 되는데 이 숫자를 이제 따질 때 대수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매번 발생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보험료 납부자들을 얼마만큼 확보했을 때 요게 이제 이 보험 계약이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생명력이 부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그 보험 상품은 완전히 뭐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보험회사가 실업보험을 이 민간에서 그거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성장률이 막 10몇 %씩 될 때 그때 이제 실업보험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른바 뭐 백수보험이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보험 상품을 딱 출시해 놨는데 이 보험 상품을 그때 설계할 때에는 절대 우리나라에 인구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이 이렇게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백수가 나올 확률이 별로 안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된 거예요. 그때 실업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백수의 그 위험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보험 상품 출시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백수들이 막 등장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보험 상품에 이 보험료를 납부했던 계약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피보험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이제 실업에 빠졌을 때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하면서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든 지급을 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 계산, 계리적 계산을 대수의 법칙에 맞춰서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어긋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보험 상품은 완전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보험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교통사고를 예로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뭐 풍수의 사고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겠지만은 먼저 좀 접근하기 좋게 우리 이 자동차 보험 예를 먼저 든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사고를 일으킬 확률에 항상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가 동질적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사고는 원튼 원치 않든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죠.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났을 때 계산이 딱 대략적으로 머리에 쓰는 거죠. 인사사고를 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물사고를 또 이제 냈을 때 그때 또 그것이 재산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계리적인 계산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의 손실이어야 된다는 건데 왜 적당한 크기의 손실이어야 하냐면은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어떤 사고를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나서게 되면 이 보험 상품은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과 우연한 사고의 발생, 그리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적당한 크기의 손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아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처음이라 좀 제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은 보험이 이런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의 의. 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보험의 의익을 했는데요. 보험단체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동종의 우연한 사고 발생. 이건 앞에서 우리 정리한 내용하고 똑같네요. 자, 여기 이제 다수가 결합을 해서 보험단체를 만드는 이제 어떤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보험단체를 하나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보험료를 납부를 다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액의 금전이지만 이걸 모아서 기금화를 하는 거예요. 기금처럼 돈을 쌓아두는 거죠. 쌓아두고 이게 공동준비 재산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요 기금에서 일부를 덜어서 보험료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사고를 당한 자가 이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재산적 급여를 받아서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하는 사회경제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달이 이렇게 소액의 금전 보험료 납부를 해놓고 사고를 당하게 됐을 때는 보험금, 아까 제가 요거를 잘 불렀죠? 보험금으로. 네, 혹시라도 제가 막 섞어서 불렀다면은 제 의식과 입이 따르게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보험료는 이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보험금이다 그랬을 때는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수령할 수 있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소극적 회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소극적이냐? 여기 적극적 방지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요 적극적 방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요, 이 사고를 통해서 뭐냐면은요,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고를 통해서 팔자를 뜯어 고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험제도의 어떤 성격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야,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치다니. 너는 이참에 팔자 좀 고치고 정말 금수저 부럽지 않게 이제 완전 이 아주 경제적 여유 속에서 한번 살아봐. 뭐 이렇게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소극적 회복이라고 했으니까요. 경제적 손실을 이제 회복해 주는 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이제 피해분을 갖다가 이제 해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해분을 해소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회복에 그치는 것이지 이걸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면 아까 이제 제가 맨 앞에 데인저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위험의 종류를 나눠드렸는데 그 리스크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인을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또 주식 투자를 하든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확률도 있는데 돈을 잃을 확률도 있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적극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만 보험은 그런 금융상품들하고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험의 전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당한 대상이 됩니다. 아까도 이제 그 설명은 드렸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당한 대상입니다. 보험사고의 대상.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제 피보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고의 대상이 일정한 보험료를 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써놓은 거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피보험자가 꼭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닌 경우도 있다. 요거는 머릿속에 한번 이제 담아는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냥 편하게 접근하자면 이제 보험 계약자와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수혜자와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이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비중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쓴 거예요.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위험 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자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래서 보험자라는 말이 세 글자가 겹치고 앞에 여기 피자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피는 뭘 당하다 이런 이제 의미니까 이 보험자는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보험자다 그랬을 때는 여기 이제 이 보험의 혜택을 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험의 결합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일부 계약자들의 손실을 전체 계약자들이 공유하도록 위험 결합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이랬죠.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이런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아무 말도 아니에요. 정말 이거 별거 아닌 얘기지 않습니까?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겁니다. 개인에게는 사고를 당하면은 뭐 아니면 도식이잖아요. 사고를 아예 안 당해서 보험하고 내가 보험료는 납부하더라도 보험금 받을 일이 없이 지나가면 그게 오히려 해피한 일이잖아요. 해피한 일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그거를 통해서 안정적인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받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냈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보험금을 꼭 타야지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보험 사기를 일으키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꼭 수령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와 충격은 어마무시합니다. 그게 생명이든 재산이든 뭐가 됐건 간에 그 타격이라는 것은 진짜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짓밟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실제 손실을요, 평균적인 형태로 바꿔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평균적인 형태로.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이제 목돈을 이제 지급을 해줌으로써 재산상의 손해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이게 생명보험이다 그러면은 신체나 이런 것들이 훼손이 있더라도 이제 신체가 다치거나 훼손되거나 한 것을 혹은 생명을 잃는 경우에 그걸 되돌리기는
되돌리기는 어렵잖아요. 그거 뭐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니까. 예, 그럼 완벽하게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금전적으로라도 그 삶을 지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보험의 생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위험 결합 집단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누군가는 보험료를 계속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부는 보험금을 또 수령해가는 형태가 되면 지속성을 가지고 이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연적 손실의 보상입니다. 고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손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손실만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고의적으로 또 뭐 이렇게 사고를 내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고의적이고 우발적인 하고 여기 보면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손실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발적이라는 말은 다 같이 들어갔으니까 우발적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하게 벌어졌다는 건데 여기 차이는 이제 고의적이냐 우연적이냐 아니겠습니까? 네, 요 차이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랬을 때 고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손실은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고의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우리가 보험 사기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손실만을 보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소극적, 적극적 이런 말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발생한 손실의 원상회복, 예, 소극적 회복이다라고 했던 거 그거 연결해가지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넘어가서 볼까요? 이번에는요, 보험의 종류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도식화를 한번 시도를 하셔야 돼요. 노트 정리 같은 거를 잘 해두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보험의 종류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럴 때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험들이 구분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보험의 이제 설정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정 목적이라는 말 주목을 한번 해볼까요? 설정 목적에 따라서 보니까 공보험이 먼저 나왔습니다. 공보험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사보험도 있다는 얘기죠.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먼저 공보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야, 너는 이렇게 공사 구별도 못하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공사의 구별이다라고 했을 때 공적인 영역이냐 사적인 영역이냐 이렇게 나눴을 때 사적인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공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 공동체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공보험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 사업의 경영 주체가 되는 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강제적 성격, 정부로부터의 공적 부조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정책적 보험이라 그래서 여기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이제 선원보험이나 군인보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정책적 보험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보니까 공통점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이 국가나 여기 공공단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험 사업의 경영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사회정책적 보험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보면 여기도 이제 몇 개 이제 소개는 돼 있지만 우리가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4대 보험이라고 해서 지칭하는 게 있는데 다른 말로는 사회보험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회보험. 얘를 떠올려 보시는 게 가장 친숙하실 거예요. 이 4대 보험, 사회보험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냐면은요. 건강보험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이 있죠. 연금이 있는데 연금은 이제 특수직역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국민연금을 또 가입을 하게 되지만은 이거 말고도 연금이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군인연금도 있고 군인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도 있죠. 공무원연금도 있고 특수직역들, 그리고 이제 사학연금이라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들, 이제 이런 연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금 종류들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업보험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고용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산재보험이 있는 거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얘네들을 딱 떠올려 보면 어떠냐면은요. 이거는 강제가입이에요. 강제가입. 내가 원하면 아유 나도 뭐 계약서 사인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네, 이걸 이제 국가가 운영하면서 여기에 이제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가 발견되면 그 개인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조건 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내잖아요. 4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에 나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세금은 아니지만은 강제적 성격이 부과되는 바람에 세금하고 유사해졌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준조세 뭐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사회보험 관련된 것들을 준조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조금 내가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입을 강제로 당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위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위험들이거든요. 이런 위험이 왔을 때 내가 낸 보험료보다 받게 될 보험금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은 이거를 강제가입 당하는 것을 당장에 뭐 보험료 내야 되니까 나 싫다, 내 월급에서 왜 이거 떼가냐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꾹 참고 여기에 가입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건 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제일 거부하게 되냐, 여기도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재산 소유 정도 혹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요 4대 보험에 대해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정도의 보험금 수령을 할 건데,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그 능력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를 차등해서 징수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게 당연히 싫어요. 내가 내 돈으로도 내 건강 해쳤을 때 내가 병원 가서 병원비 내는 거 전혀 부담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굳이 이렇게 그 보험료를 평소에 이렇게 또 그것도 남들보다는 좀 비싼 액수로 뭐 평소에 납부하는 게 이게 달가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은 결국에는 사회보장 정책의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소간 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사회정책적 보험이라고 부르고요. 경제정책적 보험이다라고 했을 때 수출보험이나 예금보험, 어음보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예금보험과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있죠. 예금보험 공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1997년 좀 많이 전이긴 합니다만 그때의 기억, 뭐 이게 아슬아슬했던 기억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씁쓸한 기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금을 맡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종금사라는 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종합금융사라 그래서 이 종금사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우리은행 계열에 하나밖에 없고 다 문을 닫았는데, 이때는요 이 종금사라는 데들이 많이 이제 영업을 했고, 이 회사들이요 이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약속하면서 예금을 많이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 종금사들이 막 하나씩 둘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샷다를 딱 내려버리면, 그럼 예금을 맡겼던 사람들이 그 예금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농성하고 막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이제 그때에 그 즈음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고, 그 외환위기 때 그때 이제 빛을 봤던 외환위기 이후에 그렇죠. 요 제도가 이제 그때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면서 이걸 훨씬 더 강화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강화하게 되면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하고요. 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제 기금을 조성하고요. 예금 보험의 형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회사들은요, 예금을 받게 되면은 그 예금을 받은 것의 액수의 일부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험의 형식으로 여기다가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요. 이거는 금융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금융회사들이 자기네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랬다가 자기네가 파산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모아둔 기금에서 예금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인당 5천만 원으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쭉 오다가 2025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걸 1억으로
이제 확대를 드디어 해줬습니다. 옛날하고 화폐의 가치 자체가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를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1억으로 늘렸는데 사실 뭐 그 사이에 이렇게 막 그 은행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제2금융권에서 조금 이제 위험해졌던 경우들은 있어서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적 보험이고요. 이것도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거죠. 예금보험 공사.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금의 형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강제 가입을 시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금융회사, 예금을 받은 금융회사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보험 얘기도 합니다만은 보험회사들도 여기 예금보험에 가입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되돌려 줄 수 있는 돈. 보험금이든 아니면 해약 환급금이든 뭐든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보험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경제정책적 보험의 성격을 갖는 거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강제적 성격이 있다. 강제적 성격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적 부조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적 부조의 성격은 정부가 여기다가 재원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보태주는 이런 일들도 하죠.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을 2016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개편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공무원연금 도입하면서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 엄청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그때는 이제 관료 조직을 빨리 확충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나라에 돈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걸 급여로 다 보상해줄게 이렇게 잘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수준을 좀 낮추고 대신에 이제 이런 연금 같은 것들을 설계를 잘해줘서 몇십 년 뒤에 그때 가서 알아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인구 구조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오래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이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일반회계 정부 예산에서 일부를 덜어다가 공무원 연금에다 전입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일들도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공적 부조의 성격을 갖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비교 대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보험이다라고 하면 이건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해서 국내외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각종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의 자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나의 개인의 자유의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의가입이죠. 강제가입 대신에 임의가입이고 사법에 의한 보험규율입니다. 여기서는 사법, 공법, 사법 이렇게 나눌 때 사법에 의한 이제 보험 규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우리 교재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공보험은 어떻다고요? 여기 이제 강제적이고 반면에 사보험은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연합부도 공보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 중심이에요. 소득에 비례한다.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들 다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보험은 위험도나 위험급부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뭇 다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위험하다라고 한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우리 아까 자동차 보험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입할 때 오토바이로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 게 바로 뭐냐면은 위험도가 높아서 그렇다. 그런 거고요.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또 높아지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이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에서 공보험은요. 본인도 당연히 내지만은 고용주도 내요. 회사가 같이 나눠서 내줍니다. 반반 나눠서 내주는데 사보험은 자기가 온전히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의 산출인데 공보험은 사회 경제적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보험은 과학적 통계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공보험은요, 이건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이건 무조건 운영해야 돼라는 성격이 있다면 사보험은 과학적 통계 대수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대상 위험에서 보면은 부부 가능한 모든 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위험 이렇게 이제 읽어내시면 되고요. 보험의 급부는 공보험은 이제 법적으로 확정돼 있지만 사보험은 자기가 보험을 어느 규모로
가입하느냐,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 환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암 치료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보험급부를 줄 것인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의사들한테 듣는 얘기가 이번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는데 그게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서 좀 비싼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보험급부 대상 밖으로 벗어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보험급부 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이제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예, 건강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급여 항목들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러한 질병에는 얼마, 뭐 그다음에 요런 약은 얼마,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보험은 내가 이제 가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보험은요, 보험가입 대상자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 강제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보험은요, 뭐 돈을 낼 능력만 있다면 이건 뭐 제한이 별도로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험의 종류를 나눠볼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넘겨서 봐야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요 보험사업 주체에 따른 분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총론 안에서 요걸 이제 2시간으로 나눠서 이제 설계했으니까요. 요 이제 챕터 관련해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속도 붙여서 진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